나만 고양이 없어를 외치다가 드디어 고양이 집사가 된 이후 저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길고양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고양이 카페에 자주 너무 들어가서 이쁘다. 다른 집 고양이 안녕.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세상에 예쁜 고양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게다가 사료나 다른 기타 정보도 많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고양이 채널을 구독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운전하고 지나가다 고양이라도 보면 내려서 가지고 다니는 추루와 캔을 챙겨주는 일이 많아졌고요. 그런 아이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던 그 무렵 카페에 입양처를 구한다는 고양이 글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1년도 겨울 어느 날 전봇대 아래 유기된 2마리의 아가냥 사진이 제 눈에 들어온 후 계속 맘에 걸리는 거예요. 악갱이 구조자입니다.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뒤 내릴 것 같은데 그때쯤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해요. 네, 그럼 제가 내려서 전화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애기 사진을 보내드린다는 게 어제 통화만 하고 깜빡해서 이제 보내드리려고요. 위에 거가 더 최근 사진들이고요. 아래 건 조금 더 어릴 때예요. 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워낙 별별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아무한테나 덥석 보내면 안 되니까 좀 세세한 항목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랩 이해합니다. 구조자와 통화 후 40여 장의 아기냥 사진을 받았고요. 이어서 받은 최종 입양 신청서. 그런데 입양 신청서를 열어보고 순간 멈칫 하더라고요. 이건 뭐 대출 서류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주민등록증도 찍어서 보내줘야 했고 제 직업, 나이, 같이 사는 사람, 사는 곳, 집안 내부 사진, 그리고 혹시 내가 중간에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면 맡아줄 사람의 이름과 전번 쓰는 칸도 있었습니다. 오케이가 떨어졌어도 악갱이를 데려오는 날 우리 집을 방문해서 집안의 상태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아이를 저한테 건네는 것까지였어요. 그렇게 타니 아니 멸치가 우리 집에 온 첫날이었습니다. 귀여워를 남발하게 만드는 이 까맣고 작은 몸뚱아리. 그래도 하악질을 안 하는 걸 보니 순한 것 같기도 하고 첫째 꽁치가 긴장하지 않게 펠리웨이를 미리 켜두었고요. 합사 영상과 수의사 채널을 수없이 보아도 생애 첫 합사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방면문도 사고 방면문 가리는 커튼도 샀고요. 방에는 멸치, 거실엔 꽁치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벌써 꽁치는 냄새를 맡았는지 킁킁거렸고 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서 아기냥을 보고 하악질을 했어요. 뭐가 그리 궁금한지 내가 방에 들어가 있음 문 밖에서 야옹야옹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첫날 저는 겁에 질려 있을 멸치 옆에서 자려고 방바닥에 누웠고요. 한참을 잤나? 계속 문 밖에서 방문을 긁어대는 꽁치 소리에 결국 저는 멸치를 두고 거실에서 꽁치와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날 출근하면서 역시 방문을 닫아두고 물과 사료, 모래도 잘 챙겨주고 나왔고요. 일을 하면서도 온통 제 신경은 멸치 걱정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에 들어서면 방 안에서 꺼내달라고 야옹야옹거렸고요. 하루 만에 다행히도 나를 경계하지 않았고 장난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눈사람 감자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방묘문과 커튼 사이로 꽁치와 멸치는 서로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는지 계속 킁킁거렸고 꽁치는 보이지 않는 건너편에 작은 아가한테 하악질도 하곤 했어요. 합사가 힘들다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 겨우 이틀이니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셋째 날 방문이 약간 열린 틈을 타서 멸치가 손살같이 거실로 나가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 꽁치는 그런 멸치에게 하악질을 몇 번 한 게 다였습니다. 이렇게 합사가 되는 걸까? 보통 격리를 최소 일주일 혹은 한 달도 한다는데 나는 그냥 어차피 문 열려서 서로 부딪히게 되었으니까 그냥 두자라는 생각에 잠시 두고 보았는데 정말 운 좋게도 합사가 이렇게 쉽게 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의 3일 만에 합사를 하게 된 후 저는 출근할 때만 제외하고 멸치를 자유롭게 풀어줘서 거실을 활보하게 두었습니다. 다만 멸치가 어려서 캣타워에서 떨어질까봐 한 달 동안은 출근할 때만 방 안에 두고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멸치는 우리 집 둘째가 되었습니다.
엄마랑 형에게 먼저 와서 항상 그루밍 해주고 머리 박치기 하는 세상 소중한 나의 고양이. 예방접종과 중성화할 때를 제외하곤 아프지도 않고 쑥쑥 잘 자라줬어요. 그러다 어릴 때부터 이물질을 먹는 습관이 있던 멸치가 작년 봄에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구토를 해서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고 약을 받아서 일주일간 먹이고 사료도 소화기 계통 사료로 처방받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멸치가 먹는 이물질은 박스 테이프 끈끈이, 비닐, 사람 밥, 떡, 뻥튀기 등이었어요. 현재 우리 멸치는 3살하고도 2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숨어서 나오지 않는 덩치 큰 쫄보이지만 엄마나 형한테는 먼저 다가가 그루밍해주고 장난치는 사랑스러운 막내입니다. 특히 내가 없을 때 그렇게 형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꼭 옆에서 붙어 자고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입양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멸치가 아니었으면 머리 박치기 하는 고양이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고 꽁치도 평생 혼자서 엄마를 기다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전봇대에 같이 유기되었던 다른 양이는 여아인데 다른 집으로 입양 가서 지금도 잘 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1년 11월에 멸치를 데려오고 저는 24년 봄까지 멸치 사진을 구조자, 인보자에게 보내드렸고 멸치 영상을 만들다가 다시 생각나서 며칠 전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 두 냥이 다 입양하지 못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디에서 살든 멸치와 강물이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머리 박치기 애교냥 멸치의 입양 풀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쫄보 애교냥 멸치의 이야기 기대해 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